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팀장입니다. 이제 저번 영상에서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해 이제 조금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실제로 그 기준에 따라서 가치 평가한 것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마트에 대한 기업에 대해 가치 평가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순서는 기업 선정 기준, 그리고 기업 소개, 기업 분석, 차트, 기업 정보 순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투자하기 전에 이 PPT를 항상 만듭니다. 만들어서 객관적으로 이 기업이 투자 가치가 있는지 판단한 이후에 PPT만 만들고 투자하지 않은 기업들도 많은데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투자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PPT를 만들어 놓고 객관적으로 이런 수치들을 보고 판단해서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하면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투자 가치가 없다,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면 투자를 아예 안 하는 그런 가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선정 기준에는 이제 따로 적지는 않았는데요. 기업 선정 기준으로는 이제 차트상 너무 바닥권에 있고, 그리고 기업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기업 소개를 하자면은 이제 이런 기업들 하나하나 다 읽으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PPT 수가 한 6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그 홈페이지나 인터넷 치시면 많이 나옵니다. 뭐 쇼핑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미트센터, 물류센터 막 이런 센터들도 많다고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뭐 이런 책임 경영도 하고 있고, 그리고 친환경 브랜드도 만들고 있고, 이거는 이제 다트에서 사업 보고서에서 가져온 겁니다. 사업 부문을 보면 뭐 유통업, 호텔 리조트업, IT 산업, 그리고 IT 서비스업, 그리고 식음료업, 건설 레저업, 해외 사업 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자회사는 뭐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중요한 건 딱딱 밑줄로 정리해가지고 저는 한 번에 딱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출액이 얼마나 나왔는지,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감소를 했는지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하고요. 이런 건 다 기업 소개입니다. 이런 이제 자회사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뭐 이마트24는 뭐 편의점이죠. 편의점인데 그런 거 뭘 하고 있는지, 매출액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다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이렇게 계속 기업 소개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산이 나와 있고요. 매출액이 얼마인지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매출액도 누가 높은지 한번 보고, 자산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뭐 기업 소개고요. 쭉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매출액이 나왔는데요. 매출액이 이제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아니면 감소를 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약간 줄어든 모습인데요. 이때가 아마 한 3개월, 4개월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분석을 할 때가. 그리고 이런 것도 다 봐주시고, 뭐 이런 공시도 한 번씩 봐주시고, 소유 상황 어떻게 변했는지 봐주시고, 그리고 얘네들은 다 증가했네요. 네. 그리고 계속 보면 이제 이렇게 기업 소개를 끝내고요. 이제 기업 분석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업 분석에 들어가면은 이제 뭐 그 HTS에 보면 이런 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PER은 얼마, 이건 이제 과거의 PER입니다. 근데 저희는 현재의 PER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따로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뭐 시가총액도 나와 있고요. 뭐 이런 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여기 재무제표 분석에서 부채 비율이 얼마인지, 부채 비율이 100이 넘어가면은 조금 위험한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코로나19 이슈를 감안했을 때 이 정도면은 뭐 선방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유보율이 늘어나고 있으면은 매우 좋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제 자산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유보율이 늘어나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좌 비율도 지금 현재 약간 감소를 했는데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되게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ROE는 안 적었는데요. 저는 ROE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안 넣었는데, ROE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이면은 괜찮은 기업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도 판단하는 것도 이제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 수치 이상이면 괜찮다고 보겠다, 아니면 이제 부채 비율 100이 넘어가면 조금 불안한데 이때는 뭐 코로나19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선방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유도리 있게,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조금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호재 공시가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악재 공시는 얼마나 나왔는지 살펴봤는데 지금 현재 자사주 매입이 한번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도 많이 자사주 매입을 좀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악재로는 이제 한 세 차례 정도 주식 관련 사채 발행을 했었네요. 사채 발행을 했었는데 최근 게 이제 19년도이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사채 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기 주식 취득 결정도 했는데요. 자기 주식을 취득한 이유는 이제 회사가 너무 저평가이기 때문에,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조금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가치를 조금 높이기 위해 취득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악재는 이건 예전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때는 좀 오래됐었네요. 이때 분석을 한 9월이나 8월쯤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8월쯤에 9월쯤에 그쯤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까지밖에 영업이익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2분기 때는 적자가 기록했는데요. 이때 근데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하면서 엄청나게 크게 늘어났었는데, 그런 뉴스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막 매출이 늘어난다, 수출이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자기가 개인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PER을 구하지 못하고 과거의 PER밖에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PER을 구할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은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높아질 거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3분기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두 번을 더해 주면서 이제 시가총액을 영업이익, 1년의 영업이익, 그러니까 한 5천억, 저는 1년에 지금 이 구간에서는 거의 10억 정도 이득을 보고 있는데, 저는 이 3분기, 4분기가 적어도 한 1000억쯤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고, 그리고 1000억이라 계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PER을 계산하실 때 한 40 정도가 나왔습니다. 40 정도가 나오긴 했지만은 그래도 1000억 정도는 저는 엄청나게 작은 규모라고 생각했고, 더 크게 성장할 거라 보고 있었기 때문에 PER 40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투자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판단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전문가들마다 다른데요. 저는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 아무래도 코로나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3분기부터 이제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뉴스도 많이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극복한 것에 더 플러스를 줬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분기에 3분기, 4분기에 만약 1000억을 찍으면은 지금 2분기 때는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1분기, 2분기 영업이익이 아예 없었는데 2분기만에 1000억을 찍었다. 이거는 엄청나게 큰 수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21년도에 한 분기당 500억씩 나온다면 2000억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면 PER이 또 20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이마트라는 기업의 PER 기준을 조금 높게 봤고요. 그리고 이제 빨리 턴어라운드 했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를 더했고, 그리고 차트 자체가 지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저평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보시게 되면은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19년도에 약 영업이익이 1500 정도 나왔는데요. 저는 다시 생각해보니까 1500 정도 나왔는데 이것보다는 높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PER이 한 20 정도 나왔는데, 그 정도도 투자 가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이제 이런 업황들의 평균을 값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은 평균이고 파란색은 이마트입니다. 이 업종들, 그러니까 이제 뭐 유통업이나 이런 업종들의 평균을 냈을 때는 지금 이렇게 하향 추세인데, 매출액이 이마트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본 면도 있고요. 이것도 다 이제 그런 업종들과 비교해 놓은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재무 분석이고요. 그냥 재무를 한번 더 봐보았습니다. 코스피 업종과도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코스피하고도 비교해봤고, 이렇게 쭉 가고, 이제 컨센서스, 전문가들이 내놓은 컨센서스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제가 이때 당시에 보면은 15만원 정도 주가였는데, 네, 여기 있네요. 15만원 정도였는데 다 지금 상향해가지고 높게 매수 사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업 분석으로는 강점, 그리고 기회,
약점, 그 위협, 이거를 이제 다 한번 써봤는데요. 이게 이제 수압 분석이라고, 수압 분석도 거치면서 한번 객관적으로 이 이마트라는 기업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더 넘어가시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때는 이거 그 뭐지, 노트로 해가지고 대강 빨리 하느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투자 전략까지 짜가면서 평단가 144,000원으로 유지하면서 보유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얼마가 됐을까요? 이 이마트 지금 한 18만원대 정도 됩니다. 14만원대 평단가를 맞춰놓고 지금 18만원대, 최고가는 19만 1,000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정리를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기업 가치를 평가해보고 투자할 만하다, 지금 차트 자체도 보시게 되면 바닥권 이제 올라오는 그런 시점이었고, 그리고 이제 PER 또한 한 20, 30 정도 높았지만은 코로나19를 감안했을 때는 괜찮다고 판단해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업 정보로는 보시면은 이런 이제 뉴스들도 전부 모아가지고, 최근 뉴스들로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번 쭉 읽어봤는데요. 제가 읽어봐도 이제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미래 성장성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단기간에 거의 한 20, 30% 수익도 나면서 이렇게 투자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 투자라고 하는 것은 가치 평가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거는 이제 나는 이런 거 안 해봐가지고 너무 어려울 것 같다 해도 계속 하다 보면은 뭔가 감이 생기고, 그리고 자기만의 기준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금씩 해보는 거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해봐야지 점점 늘기 때문에, 저도 이거 처음 할 때는 엄청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는 조금 늘어난 거지, 아직도 저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적어도 한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는 이렇게 PPT를 만들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청자분들도 연습을 하다 보면은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음 교육 자료를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